안녕하세요. 드디어 오엽성 가지고도 장난을 치기 시작한 남자, 예설지기 이재경입니다. 내가 어떤 분이 오엽성 관리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그 말 때문에 제가 오엽성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오엽성도 몇 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엽성 우리 집에 없는 지가 몇 년 됐죠. 한 10여 년 넘게 오엽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오엽성 세 주를 갖다가 구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주가 가장 먼저 샀던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제가 제 기억으로 동막골에서 샀던가? 모르지 왜 날 쳐다봐요. 아니, 다 알잖아요, 내가 어디서 나무 사는지.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상당히 실갱이를 많이 했던 나무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무? 저한테 물어본 거요? 예. 그럼 나 같으면 예. 안 사요? 안 샀지. 왜 안 사요? 일단 이것도 가지가 너무 멀어졌고 예. 분갈이 한 거 보니까는 그냥 뽑아서 또 큰 분에 심고 뽑아서 큰 분에 심고 예. 어? 예. 또 수간부 쪽 저쪽에 보면은 좀 그렇고 뭉치고 뭐 해서 이 나무를 제가 딱 사고 나서 반품해버릴까? 어찌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치목다면은 괜찮네. 저 수간부 이 나무는 그러면 우리 부감독님한테 취목용으로 판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시우. 그러면 안 되지. 저기도 뭉쳐가지고 그 거시기 거시기 뭐예요? 아니에요. 제가 반품해버릴까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뭉쳐가지고 여기가 철사를 감았다가 늦게 푸는 바람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뭉쳐버린 거예요. 엄청 하여튼 이 철사가 다 완전히 파고들어갖고 아물기는 해요. 아무리 송백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뭉칠 정도 되면은 나무 가치가 크게 없죠. 좀 거시기 하지.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를 갖다가 다 잘라내버리고 이것이 수간부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부감독님 말대로 여기는 취목 따면은 오엽성 소품값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 따면은 줄기가 가느니까 돈 별로 안 줄 것 같으니까 여기 뭉친 데서 취목을 따가지고. 그럼 너무 커지니까 쪼까맣게 해가지고. 그래요? 밑에 여기서 따가지고 얘는 이놈도 취목 딸까? 좀 복잡해지는데? 그 위에 그 치목 하나 딱 따고. 여기서 따고? 두 개? 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나무가 지금 이 상태가 됐잖아요. 이 상태가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뿌리 자르는 것이 무서워서 그래요. 분갈이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이 나무는 저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뿌리 잘라서 무서울 게 없고 해기는 해야 되는데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푹 빼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감독님처럼 사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랬을 가능성이 나는 더 크다고. 근데 재밌는 현상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뭐요? 보면은 요 밑에 걸리는 게 없죠? 망. 망 걸리는 거.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해요. 일본 사람들이 잘한다? 이 나무,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나무일까? 아니지.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동영상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쓱 올려놓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나무는 분갈이가 잘못된 거죠. 분갈이, 이것도 역시 작년에 소나무 다이어트 하듯이 이것도 역시 또 잘라가지고 주저앉혀야 되죠. 주저앉히고 이 나무 만드는 것은 이제 조금 고민을 해가면서 어쨌든 이게 작년 봄에 들어와가지고 예술토 액비를 충분히 먹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예술 액비를? 걔가 먹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알아? 죄송합니다. 너 많이 먹었지? 먹었다는데? 아니 잎사귀도 조그맣고 뭐. 오엽성 원래 이파리 작아요. 알아요. 참 왜 시비를 걸 것 같고 시비를 걸지 오늘 왜 똑같이 그러셔.
까칠남이, 아니, 여러분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왜 부감독님이 저한테 계기니까 댓글도 많아지고, 여러분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중상모략을 하거든요? 뭔 소리 하는 겨. 다 지금 시커먼 말 또 안 한다고 저렇게, 또 안 했다고 또 저렇게 거짓말을 또 하고. 내가 보니까 하여튼 치목거리는 많아. 자, 일단은 이 나무를 갖다가, 분갈이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비옷을 입지 않고,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신 분이, 아마 이 나무 싹 씻어서 가져올 겁니다. 자, 준비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 뿌리를 갖다 정리를 해왔는데, 흙 하나도 안 붙었네. 분갈인 지도 꽤 된 것 같아. 쭉쭉 뿌리가 끼고.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뿌리 자르는 거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 뿌리를 예술에서 이렇게 바짝바짝 자르니까 이걸 이렇게 해도 나무가 사냐. 근데 다 살잖아요. 이게 뿌리라고 하는 것이 이 뿌리 있잖아요. 제 끝에 첨단. 예. 여기서 계속 새로운 뿌리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물과 양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며칠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길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길어나는 건데, 근데 요 뿌리를 갖다 자르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한 번 자를 때마다 1cm만 길게 자르더라도 10번이면 10cm잖아요. 예. 그럼 이만큼 더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처럼 이게 불 위에 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나무 뿌리 이렇게 딱 분을 흙을 싹 씻어보면은 이 나무가 분생활을 얼마나 했는가를 대본에 표시가 나요. 굉장히 엄청나게 좋죠. 굉장히 엄청나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뿌리가 이렇게 자랐다라는 얘기는 분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이유는 바로 이 분갈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 뿌리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 뿌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뿌리잖아요. 이 뿌리를 갖다 이렇게 짧게 자르면은 이걸 1cm 길게 자르면은 10번 하면은 10cm 길어져야 되지만은 원위치에서 그냥 거의 원위치에서 자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자른 자리에서 또 새 뿌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 새 뿌리가 나와가지고 나옴으로 해서 이 나무는 그 분갈이한 첫 해는 조금 몸살을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10년 살 것을 갖다가 500년 산다는 얘기죠.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쳐다보지 지금. 그러니까 뿌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면은 이 짧은 데서 또 뿌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이 나무가 이미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그 분재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그 공감을 해주시고 또 저 이전에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뿌리를 짧게 잘라주고 뿌리를 잘라줌으로 해서 새 뿌리가 나오고 새 뿌리가 나옴으로 해서 이 나무가 거의 반영구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100년 살 것이 화분에서는 500년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를 때 무서무서해서 길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짧게 잘라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잘라주면은 여기서 또 새 뿌리가 나오면서 나무는 다시 생명력을 회복을 하는데 아까 여기 이렇게 다 쩔었었잖아요. 쩔으니까 여기는 물이 안 들어가잖아. 거름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뿌리하고 여기하고 일치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속가지들이 다 마르는 것은 이 안에서 새 뿌리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하고 줄기하고는 이 줄기를 보면 뿌리 상태가 보이고 뿌리 상태를 보면 또 줄기가 보여요. 서로 호흡 관계거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잘라줘도 나무는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무한테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나무를 갖다 뿌리를 짧게 자르는 전제 조건으로 나무가 세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뭔 짓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솔표 액비를 갖다가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또 제가 액비를 쓰면은 약간 나무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5% 넘치게 키우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자르다가 이것처럼 이렇게 위에 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밑에 뿌리 많으니까 상관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잘라주는 거예요. 자, 해서 이걸 우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잘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막 잘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는 사람이라 물론 이제 그런 면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렇게 잘라도 나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완전히 터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뿌리를 잘라주면은, 아까는 진짜 여기가 이렇게 흙덩어리였잖아요. 그래갖고 뿌리 엄청 많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게, 지금 이 자르는 뿌리 위에 지금 고압으로 세척을 하면서 뭐가 다 씻겨져 나가는 거니? 죽은 뿌리들. 고압을 견디지 못한 죽은 뿌리들이 다 잘려 나가고, 사실 그 많은 흙 속에서 살아있는 뿌리는 이렇게 몇 가닥 안 됐던 거예요. 괜히 면적만 차지하고 있고, 그 면적조차도 뭐냐, 완전히 이 뿌리가 나와가지고 죽어서 썩어서 만들어진,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지하게 많은 이 유기물질은 썩으면서 아모니아 가스를 뿜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지수거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아모니아 가스는 직접적으로 뭐냐면은 나무한테 해를 끼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인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혹시 인분에 빠져봤어요? 안 빠져봤죠? 그 인분에 빠지면은 인분도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뭐랄까, 후유증이 있어? 아니요, 하여튼 걸려요.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발효된 것은 또 그만한 거름이 또 없죠. 그렇듯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완전히 발효된 것이 아니고 죽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물을 줄 때 물을 분 밑으로 충분히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주라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생긴 가스를 갖다가 씻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안에서 사실 100% 완벽하게 전부 가스를 썩은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뿌리가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 나무한테 해를 끼칠 정도 그 양은 전부 씻겨져 나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뿌리를 짧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씻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죽어있는 뿌리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다. 자, 이해하십니까? 알고 있었죠? 그렇게 멀뚱한 눈으로 쳐다보면은 나는 소심해가지고 내가 뭔 말을 잘못했는가 해갖고 괜히 기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다 호응을 한다는 게야. 아, 그래요? 그런 뜻이었어요? 믿어도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뽑아놓고 보니까 진짜 이 근장, 이 구로소선새, 그 다음에 뿌리뻗은 엄청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다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씻음으로 해서 묵은을 다 씻겨내고, 여기 또 일부 이렇게 이게 물을 닿는 데마다 요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는 또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기는 하죠. 하거든요. 뭐, 그런다라고 해서 나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닌데, 이 나무를 아까와 똑같이 사용했던 그 분에 그대로 한번 앉혀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어떤 느낌으로 달라지는가가 아마 여러분한테 눈에 보이게 훤히 드러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요걸 갖다가 여기에는 이 화장토라고 그러거든요. 위에다가 가는 마사 있죠? 가는 마사, 이 휴가토 섞은 거, 그걸 갖다가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감독님이 아마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귀찮아서. 예? 귀찮아서. 귀찮아서. 자, 이렇게 딱 앉혀보죠. 앉혀보면 약간 깊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다가, 이 가운데 여기 빈 공간들 이렇게 판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게 봉오리를 쳤어요. 보여요? 보이? 예. 자, 안 보이는데 또 보인다고. 보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서 가볍게 이렇게 트위스트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트위스트를 추면은 이 나무가 이제 자리를 딱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철사를 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철사를 걸 때 여기서 이렇게 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갖다 완전하게 뿌리가 활착하는 동안, 뿌리가 내리는 동안은 나무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X자로 꼬아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잡목 같은 경우는 이 쥔 철사가 나무로 파고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호스를 꼽기도 해요. 근데 송병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노목인 경우에는 파고 들어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묶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내년 가을쯤 그러니까 2년 정도 눈에 보기 싫으니까 그때 이제 이걸 갖다가 제거를 해주는 눈에 보이는 데는 다 잘라내도 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하긴 올 1년 올 가을만 돼도 요 나무는 거의 아마 활착이 끝났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렇게 조이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예술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사를 한 조여놓고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조정이 잘 안 되거든. 잘못 심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조이지 말고 이걸 두 번 나눠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얽어놓기만 하고 이렇게 한번 감아놓고 정면에서 봐서 나무 제대로 심어졌네. 이쁘네.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이걸 조이는 거거든. 이렇게 조이고 그게 조일 때도 그냥 조이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은 이렇게 철사를 감다가 이 알미늄 철사가 이게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제대로 꼬이지를 않아 가지고 중간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해봤죠?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조이면은 그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간단해요. 이렇게 채우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수북하게 화분 위로 올라왔던 것이 근장만 남겨놓고 이렇게 딱 나무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영상을 갖다가 우리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같은 걸 되풀이하고 이렇게 하니까 새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중간에서 보게 되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한 번쯤은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나무는 가을까지는 1년간이라고 그랬더니 이듬해 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내가 진짜 힘들어요. 가을까지 완전히 활착할 때까지는 나무가 흔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망치 좀 줘보세요. 자, 그래 놓고 이 모서리를 갖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깐닥깐닥 때리면은 나무 흙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보이죠? 눈에 보이죠? 예. 이렇게 흙에 들어가는 대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흙 들어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시내버스를 타면은 사람 빽빽하게 타면은 그 기사가 가다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숨도 못 쉬었던 공간이 헐렁헐렁하게 쭉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게 두들기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무들을 갖다 쑤시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 안에 이렇게 하더라도 약간씩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나무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공간도 아니고 동굴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공기가 머무는 공간이 돼가지고 나무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물만 주면은 아니죠. 그 이전에 나무가 제대로 심어졌는가 확인을 해야죠. 나무 제대로 심어졌으니까 이걸로 끝.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4년 정도, 일반적으로 관리했을 때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해주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높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야 정상적인 분갈이가 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속가지가 마르는 현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화장토를 해놓는 것은 이 보기 좋으라고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송갱류 같은 경우는 저도 화장토를 썼었어요. 근데 여기 균근이 1년 되면 다 쩔어버리잖아요. 예. 물이 안 들어가. 예. 특히 이 가는 흙이 위에 덮기 때문에 물이 진짜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는 이 위에다 화장토 안 넣습니다. 그렇지. 중간 마사로 나온다. 중간 마사로만 지금 썼거든요. 중간 마사로만 분갈이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공기 유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무 뿌리도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장마가 지난 다음에 액비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 지난 다음부터는 열심히 액비를 줘가지고 또 나무 세력을 갖다가 서서히 끌어올려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그 오엽송이 해야 되는 순집기라는 이렇게 새로 자라나면은 그걸 톡 분질러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단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엽을 안 해도 ip이 이렇게 짜잘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잘라가지고 계속 조정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물을 줄 때는 여기다 물을 줄 때 망치로 따닥따닥 이렇게 하면은 흙탕물이 완전히 다 빠져나오거든요. 예. 빠져나올 때까지 물 주고 나면 이제 분갈이가 완벽하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오엽송 왜 망가졌는지,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갖다가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엉터리 분갈이였죠. 그리고 지금 요거 이렇게 뚫고 나면은 뿌리가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철사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무를 흔들어 보면은 이게 원래는 화분으로 같이 흔들려야 돼요. 나무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해가지고 더 한 번 쥐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나무가 흔들리더라도 이제 분하고 같이 흔들리죠. 그죠? 다이까지 흔들리는데. 다이까지 흔들려요? 다이까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꽉 쥐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람이 손대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휘어가지고 이걸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자른 면이 좀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아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또닥또닥 해서 망치를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 주고, 이 오엽송 같은 경우는 햇볕이 가장 좋은 곳, 바람 잘 통하는 곳, 거기에서 이제 관리하시면은 이걸로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나무를 갖다가 제대로 분갈이해서 제대로 나무를 만들어서 키우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오엽송에도 눈독 들이기 시작한 남자, 예술지기 이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